우선 첫 번째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미사강변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88세대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사강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분양을 시작할 당시에도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사강변 도시가 5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서울하고 강일하고 이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미사강변 도시는 서울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사강변 푸르지오의 이제 위치이고요. 이제 미사 호수공원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가격 중에 직주 근접도 있지만은 이제 조망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합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뷰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억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사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호수공원의 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사역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죠. 3호선의 연장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들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제 9호선 라인의 연장선이 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미사강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하락률도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11월 9일에 이제 13억 9천만 원의 9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를 호가했던 그런 폭등했던 시기이고요. 최근에 2024년 5월 23일에 10억 1천만 원, 그래서 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층수는 거의 뭐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이 하락했고 27%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목천 서이스타 힐스입니다. 844세대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목천역이 있는데 지금 이 오목천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노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수원역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GTX라든가 많은 호재들을 안고 있는 그런 남부권의 거점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오목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목천 서이스타일스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느낌적으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가는 길을 보게 된다면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서이스타일스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낙후화된 곳들도 곳곳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이제 공원이 있었고 이 수변 공원을 통해 가지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느낌을 단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모두 가진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목천역 서이스타일스 33평을 살펴봤는데요. 최고가는 2021년 7월 22일 7억 3천만 원 1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됐던 곳은 이제 2024년 5월 18일에 4억 8,500만 원에 14층이 거래가 돼서 하락의 폭은 34% 그리고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이 하락되어서 거래가 된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덕원의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1996세대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의 위치이고요. 인덕원역하고는 좀 거리가 다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GTX라든가 월판선 같은 호재가 있죠. 또 인동선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덕원역의 가치 상승은 굉장히 클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최고점의 아파트들이 나왔던 게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의왕시의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높게 상승하게 만들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인덕원역의 GTX의 호재 그리고 이 엘센트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었는데요. 이 엘센트로 바로 인근에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벌말 초등학교도 있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입지로 보여지고요. 이제 인덕원역과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 평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천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들이 있고요. 좀 더 가게 되면은 평천 신도시가 있죠. 평천역과 범계역을 아우르는 이런 곳에서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 또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점적인 부분은 조금 용적률이 많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라는 부분이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인덕원역에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현장도 돌아보시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33평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최고가는 2021년 8월 3일에 12억 4천만 원에 1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4년 5월 16일에 8억 4천만 원 13층이 거래가 되어서 최고가 대비 32% 하락률을 보였고요. 최고가 대비 4억 원의 하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명의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세대수 875세대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1호선 광명역이 있습니다. 이 광명역 주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들이 둘러싸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교통 시설들이 확충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역 바로 초역세권에 이제 광명역 파크자의 아파트가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녹지 공간인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시설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케아가 있고 또 이케아 옆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최근에 이제 완공이 되었고요. 코스트코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K 플라자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의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부동산의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하락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개발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2022년도에 이제 4곳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이 경기도 4곳이 어디냐 입지가 가장 좋은 경기도 4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과천 그리고 성남 그리고 하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곳이 광명이죠. 이 광명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과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 측면에서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지역들이 경기권에서는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 그리고 성남 그리고 하남 같은 지역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월곶에서 판교까지 월판선이 이제 지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신안산선이 광명을 지나가지고 서울역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광명 같은 경우에 이런 교통 호재들이 또 완공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추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 상승 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명역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 35평형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1년 9월에 14억 5천만 원에 26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2024년 5월에 10억 6,7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는 3억 8천만 원이나 떨어져서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고 26%가 떨어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안양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4,250세대 대단지에 3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안양역 1호선이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 이제 4호선 범계역과 평천역이 위치한 이제 평촌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위치를 합니다. 이제 1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 동안구이고요. 그리고 안양역 주변으로 만안구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동안구의 평촌 신도시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학군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안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군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안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축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양역 주변에 보게 된다면 이제 메가트리아 맞은편에 더샵 푸르지오가 있고요. 또 안양 종합운동장 쪽에 엘프라우드 그리고 평촌 신도시 쪽에 안양 트리지아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양 지역의 공급이 현재 많은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의 아파트들을 관심 있게 봤을 때 가격의 조정 하락폭이 좀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안양천을 끼고 있고 안양역하고도
가깝고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은 이런 입주 물량들이 많고 그리고 동안구가 아닌 만안구에 있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레미안 메가트리아의 34평형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11억 5천만원 8층이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2024년 6월에는 7억 7천만원이 4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원이 하락을 했고 33%의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흥의 목감 퍼스트리움 아파트입니다. 625세대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목감 퍼스트리움의 위치고요. 이제 신안산선 목감역의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개통을 하게 된다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리고 금융의 허브인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이 목감의 일대의 교통 개선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감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단점은 교통이 있었는데 이 교통은 신안산선으로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인프라 시설들이 아직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조남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학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무랑저수지인데 무랑 호수공원의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뷰가 나오는 아파트의 가치들도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목감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접근하기에 좋은 그런 역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권에서 가격이 조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하지만은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감역이 생기기 전에 이런 목감 퍼스트리움을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호재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목감역이 있고요. 광명을 지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감역 자체가 파급력이 나쁘지 않은 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 라인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목감 퍼스트리움 같은 경우에 25평형의 단일평형의 아파트이고요. 2022년 1월에 7억 2천만원에 1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7억 2천만원의 가격은 지금 현재 평촌 신도시 상위 입지인 평촌 신도시에 25평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제 7억 초반대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은 2024년 5월 18일에 5억 4,400만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의 서울에 접근성이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5억대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 원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 25% 하락한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에 위치한 한솔 5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56세대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자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주공 5단지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1기 신도시로서 성남의 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공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자역하고의 거리는 좀 있지만 정자역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직주 근접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도지구라든가 그리고 강남 접근성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개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한솔마을 주공 5단지 17평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1년 9월에 9억 6,500만원에 5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은 5월 31일에 5억 8천만원 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하락폭은 최고가 대비 3억 9천만원이 떨어졌고요. 40%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입니다. 세대수는 625세대 7개 동이고요.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쪽에 한강이 흐르고요. 한강 위쪽으로는 일산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한강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강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인데요. 이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김포 골드라인인 운양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이제 청수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포마의 아파트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지만은 서울의 접근성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직주근접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 한강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교통의 호재들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곳들은 초역세권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녹지 공간이 충분히 많은 것도 이 한강 신도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한 노선도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인천시 안과 김포시 안이 이제 상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노선들이 분명히 김포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 개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 노선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노선들이 연장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 지하철 5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멈춰진 이 노선들이 김포시로 연결될 수 있고 인천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김포시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의 선점 투자를 하면은 가격 상승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어느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24평형의 아파트이고요. 2021년 10월에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에 5월 30일에 4억 1,400만 원에 2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1천만 원 하락했고 33% 하락되었네요. 세 번째는 동화 삼익 풍림 아파트입니다. 세대수 1620세대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삼익 풍림 아파트의 위치이고요. 보시면은 바로 풍덕 초등학교, 수지 중학교, 수지 고등학교, 초중고가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세권의 아파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녹지 공간과 신분당선, 동천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이지만은 구축의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신분당선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신분당선 호재로 많이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형 평형의 아파트이면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동화 삼익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 162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서 24평의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에 7억 5천만 원 12층의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2024년 5월에 4억 8,200만 원 12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3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일산의 첫 번째 아파트는 강촌 라이프 아파트입니다. 1558세대 22개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마두역이 있고요. 일산 신도시 내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촌 공원도 바로 인근에 있고요. 이 마두역을 지나가지고 낙민공원을 지나가게 되면은 일산 호수공원이 크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성도 가지고 있고 학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로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인근에 이제 상권이라든가 인프라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노후화가 진행된 만큼 이제 주차의 단점,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부분이 상대적인 단점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선정 규모를 보면은 올해만 26,000호 플러스 알파 한두 곳 정도를 더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산에 6,000호, 그리고 중동에 4,000호, 3본에 4,000호, 평촌에 4,000호, 분당에 8,000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당이 가장 빠르게 이 선도지구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주 수요들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도지구의 주변 지역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천 라이프 아파트 19평형 같은 경우에 2022년 6월에 5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 2024년 6월 1일에 3억 6,500만 원 9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 원이 하락을 해서 33%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640세대 총 13개 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이제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의 위치인데요. 진건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의 진건지구와 남쪽으로 가면은 지금지구가 같이 합쳐진 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 진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선 별내선이 연장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이 다산역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은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에 천이 있고요. 또 다산 수변공원이 있어서 쾌적한 아파트로 볼 수가 있고, 이 여기 생기는 주변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호선 연장 개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통을 앞둔 수도권의 주요 철도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 인근의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암사에서 별내까지 이제 올 8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 화성과 홍성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해선 같은 경우에는 고양과 의정부, 그리고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도 파주와 서울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와 호메실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좀 있지만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권까지 이제 접근성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신안산선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직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들 중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33평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일에 11억 5천만 원 13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 6월 7일에 8억 2,500만 원에 이제 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3천만 원이 하락을 했고요. 28%가 하락돼서 거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입니다. 1534세대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의 위치이고요. 이제 청라 신도시 같은 경우에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최대 단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뷰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접근성이 좋지 않지만은 7호선 연장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7호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된 곳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4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1년 8월 7일에 12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2024년 5월 30일에 8억 3천만 원 15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4억 7천만 원이나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6%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첫 번째 아파트는 과천 위버필드입니다. 2128세대 2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초역세권에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좀 이제 오래된 아파트 중에는 레미안 슈르 아파트가 이 대단지가 위치를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단지이면서 주변의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GTX의 호재까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로 변모하는 지역들입니다. 주변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이 될 곳들이 남아 있는 곳이고, 한 정거장을 더 가게 된다면 이제 지정타 개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도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를 시작하면서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런 가격 상승 요인들을 받쳐주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이 과천 지정타를 지나게 되면은 인덕원이라든가 평촌, 범계역 이런 곳들이 나오는데요.
있는데요. 평촌 신도시하고 그리고 인덕원의 GTX 그리고 인동선 이런 월판선 이런 수혜까지도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면서 이런 신주거 벨트 라인들이 평촌에서부터 과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입지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최고가 대비 5억 3천만 원 상당히 많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천 위버필드 같은 경우에 2128세대 34평형의 아파트가 2021년 7월에 21억 9천만 원에 25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 2024년 5월 달에는 16억 6천만 원 1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 거래가 되면서 5억 3천만 원 떨어진 24% 하락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 롯데캐슬입니다. 1673세대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는 이제 8호선을 접하고 있는데요. 8호선 남위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서울과 근접하고 서울을 품고 있는 신도시가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송파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과 접해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8호선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하고 거리가 먼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위례선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이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된다면 아마 서울의 접근성, 강남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빨리 향상이 되면서 이 위례 신도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례의 신사선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GS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그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이제 핵심적인 삼성을 지나서 청담 그리고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완전 직결 노선이 강남을 통과하는 핵심적인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위례 신사선이 지연이 되면서 아무래도 위례 신도시를 긍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소 그래서 가격 조정이 있는 곳들이 있고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곳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GS건설 사업 포기 이외에 추후에 이런 건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완공이 되게 된다면 위례 신도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 롯데캐슬 34평형은 2021년 9월에 14억 9천만 원이 14층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4년 6월에 10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최고가 대비 4억 원이 떨어졌고 26%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안산 건건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세대수 1886세대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도를 살펴보시면은 안산 건건동 이편한 세상의 입지이고요. 이제 4호선 반월역하고 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인프라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실거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4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역을 높은 가격 대비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건건 이편한 세상 아파트 24평형 같은 경우에 2021년 9월에 6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1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 5월 23일에 4억 500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최고가 대비 2억 원이 하락해서 33%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가격 측면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맞는 입지인지,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 학세권의 여건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거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 같은 경우에도 심도 있는 비공개 특강, 1대1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